지금 민주당에 합류를 하시고 합류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민주당에 계셨었고 예,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정당이 바뀌기도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합류하셔서 또 함께 하시는데 한 1년여의 시간 정도가 지났죠? 다시 또 이렇게 함께 그렇죠. 하신 제가 그러니까 총선 때 저는 합류했으니까요. 네. 총선이 언제였죠? 총선이 24년 총선이죠. 예. 그러니까 24년 초에 제가 합류했죠. 그러니까 벌써 꽤 되셨네요. 2년 됐네요. 네. 2년 넘었네요. 네. 네. 벌써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네. 2년 넘었어요. 어디 좀 네. 동료들은 또 여기 또 최근에 함께 하시면서 좀 많이 네.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민주당 시작한 지가 2011년이니까 네. 15년 됐거든요. 아유,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네네. 사실은. 11년에 영입됐기 때문에 네. 11년인가 12년 초인가 하여간 그 12년 총선 전에 영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년 말에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당 사람들하고 교류를 시작을 본격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한 15년 됐는데 대개는 이제 그때부터 해서 초선 재선을 제가 민주당에서 네. 제가 사실은 지금 3선째인데요. 네. 제가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거는 다 민주당에서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 제가 한 몇 년 있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할 뻔했는데 네.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런 말씀 좀 해주시니까 네네네. 다시 좀 각성이 되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 그러셨었구나, 저는 항상 사실은. 민주당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온 것 중에 하나도 그때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저한테 그 말씀하셨는데 네. 어차피 너는 네. 기반이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치를 크게 하려면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저도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 성향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에 갔더니 이제 이미 그때 제가 재선하고 간 거잖아요. 네. 갔더니 제 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래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소위 보수 대중들 사이에서 약간의 팬덤은 그때 있었어요. 네. 있긴 있었지만 기반이 당내에 하나도 없고 네. 그 안에서 의원들하고 교류도 없고 굉장히 정치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느꼈고요. 아, 민주당 오히려 안에서 거기서 더 훨씬 힘들었군요.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 전혀 아는 어떤 인맥 같은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인맥은 민주당 안에 다 네. 있었던 거. 물론 이제 뭐 약간 제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긴 네. 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주로 초선 재선하면서 그 당시에 친했던 분들이 지금은 근데 이제 다선이 돼 있습니다. 네. 가장 친한 게 이제 정성호 장관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초선일 때 대변인하고 할 때 그때 위에 이제 원내 수석하신 분이 제가 원내 대변인하고 저 위에 사수가 이제 정성호 아, 장관이었고요. 센 분하고 사쓰셨네요. 네네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그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보면 뭐 이게 정동영 장관도 그 당시에 계셨고요. 네. 뭐 조정식 의원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선, 5선 하시는 분들이 그때 제 선배들이었고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이 저하고 동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꿇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말하자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선 의원님들이 저하고 동기예요. 예.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 네. 그분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원들 이렇게 보니까 네. 공교롭게도 상당히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특히 좀 친하다고 할까요? 좀 교감이 있는 분들하고 많이 우연이 가까워졌네요.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다시 복당 권유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본인이 이제 당대표도 되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저한테 권유하실 때는 당대표 두 번째 도전하실 때였는데 도전하시기 전이었는데 당대표 처음 이제 되시고 나서
이제 당대표도 됐고, 당도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색깔로 이렇게 재편하고 있었고, 그래서, 당대표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준비하실 때, 네. 그때, 당, 이제 민주당 과거에 이 떠날 때, 네. 아, 그렇군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려셔서. 아, 네. 네네네. 네. 그 과거에 떠날 때 그때 민주당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동지들이 많지 않나.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좀 이렇게 뭐랄까 이제 다시 집권하는데 힘을 보태달라 이런 거였죠. 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중도 실용, 뭐 중도 보수 이런 거를 같이 펼치는 것도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그리고 네. 민주보수라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었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민주보수가 아니고 반민주보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안 맞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제가 반대하면서 거기서도 투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하게 보셨나 봐요. 네. 거기서 그러지 말고 네. 차라리 여기 돌아와서 이제 옛 동지들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거죠. 예, 예전에 이제 뭐 여러 석상에서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갔었던 그러면 계기는 뭐냐? 이제 그것도 뭔가 좀 원래 정치 안에 좀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이 정당 안에 잘 구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불편함 같은 것 때문에 좀 움직이셨다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예. 이제 돌이켜 보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막 네. 엄청나게 이제 이 뭐랄까 거의 뭐 태풍처럼 불었는데요. 네. 제 입장에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네. 입장이고 저는 또 원래 정치권이나 뭐 운동권 세력이었다기보다는 네. 밖에서 이렇게 경제계에 있다가 네. 영입이 돼서 정치권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전대협을 비롯해서 어떤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보면 뭐 모종의 어떤 세력들로 이렇게 해서 쭉 계보가 있는데 그게 마치 족보처럼 해가지고 네. 기득권처럼 쭉 있어서 네. 굉장히 답답해하고 네.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 상황이라든가 또는 경제 상황,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 상황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다라는 생각 네. 많이 해서 부딪혀 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새 정치 바람이 막 부니까 돌풍이 네. 부니까 제가 거기 좀 혹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새 정치 한번 같이 해보자 네. 해서 이제 그때 나갔던 거죠.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그게 새정치를 이제 추구했던 사람이 새정치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뭔가 성구적인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네, 또 추구할 면도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있었으면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야. 네.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냐. 네.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은 이 양당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양당제가 금방 이렇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당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 주변에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구도를 이 어떤 바람으로 깰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요. 네. 근데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구도가 깨지지 않고 이 3당 원래 그 새정치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 상당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막상 거기에 선수들이 모였을 때는 네. 두 당에 가지 못하는
그 두 당에 가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예, 네. 선거를 할 때 보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새정치, 헌정치지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오히려 구태한 정치인들이 더 많이 모이는 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의 양당 정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네. 그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양당 중에 하나를 새 정치로 바꾸는 수밖에 네. 없다고 제가 그때 깨닫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양당 중에 어디를 네. 어디를 바꿀 것이냐, 어디를 시대에 맞게 바꾸고 어디를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정신에 맞는 정당으로 바꿀 것이냐 네. 하는 고민들을 했었는데. 네. 뭐 저는 어쨌든 좀 보수 성향이기도 네. 하고 또 워낙 민주당 안에서 기득권 세력들하고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로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네. 네, 반대당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에서 기질적으로 보면 어떤 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을 유지하는데 좀 뭔가 좀 그 장점이 있는 분들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혁신하는데 좀 어떤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네.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보면은 잘 그거 보면서 그냥 못 있거든요. 저희 세대가 가진 특징 같기도 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네. 70년대생이잖아요. 그러시죠. 네, 90년대 학번이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 네. 저보다 젊으신가요? 네, 네, 제가 약간 젊습니다, 나이를 제가. 잘 몰라서. 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하고 좀 네. 사고방식이 비슷하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 그 전에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막 독재 그냥 눌려가지고 네. 거기에 순응하던 세대. 네. 그런데 그 밑에 세대는 그 독재와 싸우면서 거기에 항거를 하긴 약간 그 했는데. 삼촌 세대 비슷한 네네, 그런 삼촌 분들. 세대. 네. 항거를 하긴 했지만 그들이 독재랑 닮아가는 세대.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배우진 못한 거죠. 싸우긴 네.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위적인 것들을 제가 볼 때 답습했던.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서 80년대 이후에 90년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그 새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만끽했던 그 세대가 이제 저희 세대인 것 네. 같아요. 대학 시절에. 네. 그래서 그 90년대 보면 아주 자유분방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저는 저 학자가 아니라서. 네. 뭐 무슨 시대라기보다는 네. 뭐 아무튼간에 하여튼 좀 리버럴한 시대가 권위주의 있었어요. 시대를 벗어난 것이죠. 네, 탈권위적인 네.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시대를 지내다가 경제적으로는 IMF를 맞아서 네. 또 상당히 이제 경제 현실에 눈을 뜬 네. 그런 이제 굉장히 파란만장한 네. 세대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면도 있고. 네. 네. 변화에 대한 어떤 경험,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산다라고 하는 게 이 머리, 인지력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어떤 경험과 감각을 가지느냐도 중요한데 네. 그게 바로 저희 위에 있었던 선배 세대, 삼촌 세대와는 조금 다른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형태의 좀 그 권위라든가 그러니까 억압이라든가 뭘 이렇게 뭐 찍어 누르려고 한다든가 일방통행으로 소통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를 네. 좀 참지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못 참아요. 네. 그래서 네가 뭔데 이런 게 딱 입에 배어 네.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뭐 남녀관계 이런 이제 부부관계, 남녀관계 네.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이렇게 되게 신기한 게요. 막 여성 권리 신장 이런 거 막 외쳐요. 위에 이제 86 세대들이요. 네. 그런데 정작 자기들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은 페미니즘을 얘기하지만 실제 몸의 경험이 거기에 닿지 너무 못하는 신기한 거죠. 그런 것도 있는 아니 거죠. 뭐야 약간. 저거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깨어 있고 제가 보면 이제 몸에 이렇게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런 네. 매너나 이런 것들이. 네. 다만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이렇게 왜냐면 어머니한테서 받은 그렇죠. 어머니 네. 아버지한테서 받은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네. 그 습성이 있어서 네.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권위적이진 않아요. 네. 가부장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부부들도 그렇고 네. 보면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많이 좋아져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 밑에 우리 뭐 자식 세대나 뭐 MZ 세대 정도만 봐도 그냥 완전히 체득돼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우리 세대가 과도기 세대라고 네, 맞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낀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과도기 세대가 저는 시대가 변해가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큰 시대 변화의 과도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보면 사실 뭐 어떤 그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는 것도 큰 과도기였지만 그렇죠. 그 시대는 이미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화 시대 역시 사실은 완전히 근대화되기 전의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화 시대 속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어떤 뭐 이거 제가 뭐 용어를 잘 몰라서요.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전히 완전히 그 소위 권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지금의 어떤 현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네. 시대와 동일선상에 있는 시대는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경제 면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그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전환되는 그 시대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시대를 건너오는 데 있어서 소위 AI 대전환 시대 혹은 과학기술 시대, 뭐 기술 자본주의 시대를 네. 건너오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어떤 본격화, 이 기술 자본주의의 본격화되는 시대에 뭐 소위 이제 주류 세대가 MZ 세대라고 한다면 그 세대의 중간 과도기적 역할을 해야 되는 세대가 우리 세대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과도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과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 과도기적 역할을 우리 세대가 잘 못하고 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그렇죠. 본격적인 그러니까 선진국 뭐 돈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어야 그렇죠.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서의 경제 구조를 갖춰야 네.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우리가 구축해 갔었어야 하는데 우리 X세대 문제점이 뭐냐면요. 좀 책임감이 없어요. 네. 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요. 네. 이게 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요. 네. 그래서 개개인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리고 문제의식도 강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네. 잘 안 뭉쳐져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말들이 대부분 한국에서는 권위주의와의 그 대결 속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데서 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사회 세력의 주체가 되었었는데 네. 삶의 어떤 경험, 감각 속에서 또 생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또 갖추기에는 좀 세상이 또 너무 거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권위주의와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주체를 이렇게 형성했었던 그 세대와 그 세력이 너무 자신의 어떤 효능감 같은 것들을 좀 예, 과했어요. 강력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세대에 좀 이양도 없고 그리고 좀 거기에서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자유분방함과 개인주의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건 캐릭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자기가 부여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역할도 할 수가 있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저희 세대에게는 참 주어지지 않았죠.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그렇죠.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이미 네, 뭐 네. 지금 나이 지금 50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40대 후반에서 50이면은 네, 이미 뭐 예. 다들 뭐 민간 분야에서는 이미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또 하셨고 네. 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 산업 그렇죠.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을 산업화의 영역까지 끌어올린 세대들이 또 다 저희 그렇죠.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영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네. 사실 그 배후에 그렇죠. 그 세력들이 다 그렇죠. 저희 X세대고요. 그 외에도 보면 지금 뭐 내노라 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첨단 전략 산업에 네. 거기에 주축 세력들이 다 우리 그렇죠. 동기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뭐 지금 또 글로벌 세대에 글로벌한 시대에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유능함의 시작이 되었던 세대들이 네. 우리 세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참 이 정치 분야가 사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제일 예외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우리가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2학년 때 이제 2학년이 되면서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 네. 세상이 갑자기 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요. 막 엄청나게 막 체류탄 가스와 막 그런 분위기였다가 네. 그때가 아마 YS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마 사회주의 동구권이 몰락했나요? 네. 그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그렇죠. 그게 89년, 90년, 91년 맞습니다. 요때잖아요. 그러면서 대학을 들어갈 때 갑자기 대학에 있던 소위 무슨 뭐죠? 하여튼 제 용어를 몰라요. 저는 이제 운동권이 네, 아니다 네. 보니까 하여간 대학생들 운동권 대학생들 때려잡는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았대요, 네. 대학에. 대학이 뭐 근데 프라치라고 불리는. 네, 그런 건가요? 네, 하여간 뭐 무슨 청부 경찰 뭐 네, 이런 네, 사람들,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많았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 싹 없어졌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 분위기가 갑자기 문화적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스페이스 그다음에 락 카페 그다음에 즐거운 살아 이런 네. 분위기로 바뀌면서 네. 문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대학을 다닌 세대다 보니까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배낭여행 가는 붐 이런 거 그렇죠. 일어나고 막 그렇죠. 그랬잖아요. 해외여행이 이제 열린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네. 시대였어요. 네. 저희가. 그리고 다들 뭐에 관심이 많았느냐? 어떻게 보면 문화에 관심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산업적으로 네. 영화 산업이 막 엄청 또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가 또 조금 뒤로 가면서 IMF와 이런 것들이 네. 일어나고 하면서 경제에 관심이 또 그렇죠. 되게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을 갖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정치 투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배들은 그 정치 투쟁을 하면서 굉장히 조직화, 세력화되어 있던 세대였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제 한총련이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네. 그 한총련이 굉장히 아주 소수 세력이 돼 있었죠. 네. 운동권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전대협하고는 위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회가 본격적으로 94년인가부터 비운동권 학생회가 태동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는 이슈 자체가 뭐 학내의 어떤 복지라든가 네, 그랬죠. 이런 걸로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 다닐 때의 이 어떤 동문들의 네트워크 자체가 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사업을 하거나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있어서의 네트워크는 도움이 돼요, 사실. 제가 보면.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연대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크게 보면 그러나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방식의 정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스펙트럼이 생활 속으로 스미고
그죠. 문화의 감각 속 안에서도 그 정치를 사실 느끼는 아,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확장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에 잘 대한 몰랐죠. 의미를 잘 몰랐다가 그런 감각과 경험을 이제 했던 세대가 그 조직화된 방식으로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예. 방식이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랐잖아요. 아, 다르잖아요. 맞아요. 문화, 맞아요. 네, 경제. 네, 네. 근데 좀 그게 다른 훨씬 더 지금 방식으로. 중요한 시대가 지금 도래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건 사실은 그 전 세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뒤에도 보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들 각자 자기 분야에서 뭐 글도 쓰고 또는 이제 목소리도 내고 아니면 뭐 기여를 하거나 뭐 또 사실은 우리가 후원을 많이 했어요, 정치권에. 네. 그죠? 네, 후원도 많이 하고 지지도 많이 하고 저도 네. 사실 영입되기 전에는 정당이나 정치인들 후원하고 뭐 이렇게 지지하고 하면서 친해졌던 네.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최근에도 보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냥 뭐 잡담하듯이 정치 얘기를 편안하게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뭐 투쟁하듯이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정치를 보는 관점이나 어떻게 정치에 기여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결이 좀 달라진 세대라고 보여요. 예, 네. 그렇습니다.